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트럼프가 쏘아 올린 공이라는 그런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자본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협상 타결 추진과 그 다음에 금리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따뜻한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말에 북미 협상에 어떤 따뜻한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그 휴일 자랑인데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트윗인데 지금 노스 캐롤라이나에 지금 상원 의원 재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단 비숍이고 또 한 사람이 그레그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레그 머피는 상당히 많은 지지율로 차이로 승리를 했고, 그 단 비숍이라는 친구는 원래 그 트럼프가 방문을 해서 지원 유세하기 전에는 한 30% 정도 뒤처진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지지 유세를 하고 그러면서 결과는 한 3포인트 정도 앞서서 그 상대 후보를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트윗에서 단 비숍 앤 그레그 머피 반향을 일으켰다. 세 개.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내년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거 결과가 그의 어떤 결과와 연계를 시켜서 분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부분 민주당 바이런 후보 외에 워렌이라든가 기타 그 후보에 비해서 트럼프가 지금 지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해서 그가 가뜩이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식 이해 방식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힐러리와도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가 진 걸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 그 다음에 페이크 미디어의 거짓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 라는 자기 도취적 그런 그 성향들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They show a lot of people how strong the Republican Party is. 공화당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얼마나 공화당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2020년이 아주 big and very important, 매우 크고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는 결국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단 비숍이란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Washington with clear eyes and a steel spine. Last night I told President Trump we weren't tired of winn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inning because we're seeing the successful results of President Trump's agenda. Tonight, the voters of North Carolina sent a message that shouldn't just be heard within the confines of the 9th District. It should reverberate across this country and in the halls of the Capitol. The voters said no to the radical liberal policies being pushed by today's Democratic Party. They said no to Nancy Pelosi, AOC, and the Squad. 지금 이번 결과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승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이슈에 대해서 개입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공화당원에 대한 선거에서도 탄핵이라든가 기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페이크 미디어, 그 다음에 극적인 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으로 3천억 달러의 비용이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한다. 만약에 그 민주당이 반대를 안 했다면 훨씬 더 쉽고 빨리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트윗입니다. 주된 그 토픽이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의 지지 계층인 그 러스트벨트 쪽의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지속적으로 이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그 무역 협상, stupidly, 그러니까 어리석은 무역 협상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불법 이민 정책은 우리나라에 미국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두 가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Remember America First, 기억해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First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역 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 이민에 대한 이슈가 그의 카드에 주된 카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에 대한 그의 이제 방어적인 그런 표현들도 수시로 있고요. 그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카드하고 그가 우려하고 있는, 그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트위터에 옮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겠느냐. 실업률도 아주 최대로 낮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lack, 히스패닉은 스페인 말을 사용하는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Asians, women, more people smoking today than ever before.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블랙 아메리칸, 히스패닉 아메리칸, 에이전 아메리칸 우먼들의 어떤 일자리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군대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인들에 대해서 그의 성과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나를 탄핵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네요. becomes number one in world independent in energy.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 1등의 어떤 국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 대통령, 이 힘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고, 이러한 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마녀 사냥, 그 다음에 어떤 비난과 횡포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한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뮬러 보고서에도 이겼고, 뮬러 테스트머니 앤 제임스 코니에서도 승리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주 유례가 없는 민주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를 따르는 어떤 세력들의 어떤 음모였었고, 그리고 하여간 이러한 이렇게 미국 일자리를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느냐. 그리고 항상 쓰는 말이 있죠. 선거 때 절대 러시아의 개입과 그다음에 공모가 없었고, 이러한 다른 측에서 제기된 이런 반역적인 범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민주당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슬픈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9.11 때 이제 얘기를 Today our 나눴고요. nation honors and mourns the nearly 3,000 lives that were stolen from us on September 11th, 2001. For every American who lived through that day, the September 11th attack is seared into our soul. As we gather in this moment, we are reminded that there is no greater gesture to our fallen heroes than the presence of their families who knew and loved them. 일단은 9.11이 일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한 3,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를 이제 기억을 해라. 그리고 그의 반 이슬람 정책이 어떤 9.11 테러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하고 일관된 힘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 글로비스 항복인 4명을 미국 USCG 사우스이스트에서 이제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레이의 선원 4명을 안전하게 이제 구출을 했는데, 이제 그 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Thank you, great job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 이 안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이제 뭐 해외로, 미국이 아닌 해외로 이제 그 이송을 하는 그런 그런 배인데,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이제 구출한 그 미국의 레스큐 크루에 대해서 이제 Thank you, great job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의 서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줬습니다. 해서 어떤 그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연결고리로서 이 사건이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요건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제 그 다우, 나스닥, S&P가 이제 3,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차트가 다시 이제 정고점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게 그 거품의 시작인지, 지금 내년 이제 그 11월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이제 10월, 내년 옥토버까지 모든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 일정 한 6개월 전부터 어떤 미국이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선호하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기타 금리가 낮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훈풍이 글로벌 시장에 많이 불고 있고, 현재 그 뉴욕 중심만 한정을 해서 지금 그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10년 국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지금 달러도 약세고, 이런 10년물 국채 매도세,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지금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러한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request of the Vice Premier of China's Yu He, and due to the fact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celebrating its 70th anniversary. 그러니까 70주년, 공산당을 만들고 70주년이 10월 1일이라고 하네요. 1일. 근데 이제 10월 1일이면 미국산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이제 30%로 증가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70주년인 중국의 그 공산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일 날 부과하지 않고 요거를 한 2주 정도 연기를 해서 10월 15일부터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세 조치가 연기가 됐다라는 그런 호재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호간에 뭐 좋은 제스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On October 1st, we have agreed as a gesture of the goodwill. 그러니까 어떤 그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에서 35%를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어떤 극한의 정점을 지나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요. 이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연관해서 계속 이제 나온 얘기인데, 중국 suspend tariffs on some U.S. product being hit very hard. Supply chains break up as many companies move or look to move to other countries, much more expensive to China than originally thought.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프로덕트 생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연기를 했다. 이거는 아주 가혹한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는 그런 가혹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떠났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부품을 도달을 못 받고
중국 내에서 어떤 그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뭐 그런 취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제품, 수출하는 제품,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좀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소비재라든가 일상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소비재 물건들이 많고요. 대신에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반도체 어떤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이러한 어떤 생산의 어떤 그 체인을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미국으로부터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에 대한 또 공격을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or less 마이너스 금리 이하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금리 저하로 인해서 미국 정부 그 다음에 개인들에 대한 부채가 어떤 리파이낸스 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간 그 이자에 대한 비용이 앞으로 계속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어떤 그 부채에 대한 그 만기일도 좀 더 연장을 해서 어떤 미국 국민이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그 이러한 그 금융 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신용 경색의 유동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달러가 강하고 힘이 있고 대차 대조표도 양호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연준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이제 17, 18일에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현재 2.00에서 2.55에서 25bp,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2.00에서 1.75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50bp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1%대, 그러니까 그 연준 기준금리가 1%대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참모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경직된 사고에 연준이 갇혀져 있어서 뭐 중요한 이야기가 the once in a lifetime's opportunities that we are missing because of the bonehead. 그러니까 일생이 때 단 한 번의 기회를 연준의 어떤 그러한 경직성 때문에 다음 건인데요.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존 볼튼, I inform you, 존 볼튼 last night. 존 볼튼을 지난 밤에 해고를 했다. His service no longer needed at the White House. 대학관에서 너의 서비스, 너의 그 근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인폼을 했는데, 나는 강하게 그의 어떤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as did the others in the administration. 행정부에서 다른 사람들도 했다시피. 그래서 I asked John for his resignation. 나는 그의 사임을 요구를 했고, 그는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존에 대해서 그의 어떤 봉사를 땡큐,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내에 National Security Advisor, 국가 안보 보좌관을 다음 주에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보여지기에는 존 볼튼이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란이나 북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볼튼의 사임이 우리나라 그 북미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용도라고 트럼프가 일부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북한이 엄청난 기회가 있는 나라다. 주변에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트위터인데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존 볼튼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He made a big mistake, very big mistake.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존 볼튼이 그 리비아식 그 접근 방식으로 북한을 핸들링을 했다. 그래서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됐고 그의 어떤 리비아식 접근 방식의 언급이 존 볼튼의 큰 실수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볼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어떤 그 3차 북미회담 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 말 10월 초에 다시 그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22일부터 2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북미 간에는 어떤 스토리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방문, 그 다음에 실무 협상, 그 다음에 연말에 있을지 모르는 3차 북미회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다소 완화 기대감이 월요일 날부터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듯 하고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불안감, 재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트럼프를 찍었다. 뭐 이런 2018년도, 16년도 선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근데 트럼프의 이런 좌측 우돌적인 이런 정치 성향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voters more afraid than in 2016 to tell post they support President Trump.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더욱더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이 오히려 굳어진 듯합니다. 요거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원비어라고 미국인이 북한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으로 송환을 했는데, 이 원비어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는 아직 원비어에 대한 책임, 원비어 죽음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욱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가 원비어 부모와 저녁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가 이제 이런 원비어 건들이 회자가 되니까 김정은에게 물어봤는데, 김정은이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트윗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김정은에 대한 책임, 그다음 북한에 대한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차트 S&P인데요.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에 근접을 했는데, 이제 이런 지점이 사실은 매수의 급소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점에서 이제 급락을 막는 트럼프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고요. 내년 11월이면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이제 대선이 12개월 정도. 그러면 대개 이제 한 6개월 전이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을 해서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어떤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이 어떤 상승할 확률이 크고요. 안전자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금,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은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금도 상승을 했고 미국 국채도 많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위험자산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잠깐 어떤 이러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잠깐 있을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하여간 이러한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지금 10년물 미국 채권 수익률이 거의 한 1.5%에서 1.9%까지 급등을 했어요. 미국채 10년.
그래서 이러한 그 금리 상승들이 단계적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불경기 아래 공포가 사라지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는 아마 그 어떤 그 S&P 500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글로벌 위험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 뭐 이쪽으로의 어떤 자금의 이동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채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그 차익 실현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이제 그 이러한 그 거품이 일단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일단 그 채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